1부는 똑 소리 나는 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미디어 그룹 박미 이사가 자리해 주셨네요.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박미 이사의 정보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듣고 싶으시거나 부동산 고민 안고 계시면 저희 쪽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무료 상담 전화 창구가 활짝 열려 있습니다. 02-2077-6358번입니다. 먼저 이사님께 시장 이슈 하나 여쭤보고 들어갈 텐데요. 이사님, 저희가 고민 상담 진행하다 보면 이 철도 호재 하나만 보고도 투자하시고 싶다라고 하시는 시청자분들 많으시더라고요. 그만큼 철도가 좀 큰 호재가 될 것 같은데 또 하나 예고가 된 게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지난달 28일이죠. 이제 경전철 동북선이 28일 날 이제 기공식을 가졌습니다. 도시철도 기본 계획이 승인된 지 이제 무려 11년 만인데요. 이제 동북선은 이제 2024년을 목표로 올해 말 정도에 삽을 뜰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경전철이 무엇인지 좀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말 그대로 좀 가벼운 지하철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전철은 지하철, 그러니까 지하철과 버스의 이제 중간 역할을 하는 경전철로서 외국에서는 굉장히 활용도가 되게 많이 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이제 민자 사업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사업 속도가 굉장히 느립니다. 현재 이제 완공에서 개통까지 이루어진 것은 경전철 중에서 이제 우이 신설설이 유일하고요. 현재는 이제 신림선이 공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동북선도 곧 공사를 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기공식이 열렸는데요. 이런 동북선으로 인해서 일명 이제 노도강이라고 불리우죠. 이제 노원구와 도봉구 이제 강북구 쪽에서 좀 호재를 받을 것이다라고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총 16개 역으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13.4km에 이제 7개 역에서 환승역이 이루어지면서 그동안 이제 교통의 사각지대라고 불려졌던 이제 노도강 쪽에서 이 동북선으로 인해서 좀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제 왕십리부터 상계까지 이어지는 노선이다라고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구간 이제 지하에 건설하기 때문에 이제 소음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질 것 같고요. 이제 예전에는 이제 상계에서 왕십리까지 갈 때에는 환승을 한번 해야 했습니다. 한 37분 정도가 소요가 됐는데요. 이제는 환승 없이 바로 동북선으로 이어지면서 24분이면 이동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미아 사거리에서부터 강남까지 버스를 이용할 경우에도 1시간이 넘게 소요가 됐었는데요. 이제는 이제 미아 사거리에서 왕십리에서 이제는 이제 분당선을 이용해서 강남까지 직접적으로 갈 수가 있어서 총 1시간 넘게 소요됐던 시간이 30분대로 굉장히 축소되는 효과를 받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벌써부터 이제 노원구나 강북구의 아파트 값이 많이 상승을 했다라는 기사들이 벌써 나오고 있는데요. 뭐 중계동 아파트라든지 수유 미아동의 인근의 아파트들이 벌써 뭐 5천만 원에서 1억 정도의 상승이 되었다라는 기사들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동북선이 개통이 됨으로써 어느 지역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없었던 노선이 새로 생기는 지역이라든지 이제 환승역으로 이루어지는 그 지역을 좀 중심으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왕십리역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좀 지도를 살펴보시면요. 이제 왕십리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2호선이라든지 5호선, 분당선과 그리고 경의중앙선 총 4개의 노선을 이용을 할 수 있는 정말 교통이 굉장히 편리한 지역인데요. 또 동북선 경전철이 들어오면서 5개의 노선을 이용이 가능한 그런 곳으로 바뀌겠고요. 이제 아래쪽에 이제 행당 7구역 쪽을 중심으로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는 이제 제기역. 이제 제기역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제기역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청량리 개발이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이기도 하고요. 이제 워낙 이곳은 이제 정비 사업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이 바로 이제 제기역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 바로 오른쪽에 청량리역이 앞으로 이제 GTX B노선과 C노선이 그리고 이제 면목선까지 들어오면서 제기역 또한 굉장히 교통이 굉장히 편리한 지역으로 변모를 하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고대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근에 굉장히 많은 재정비 사업들이 일어나고 있고 또 미아 사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왼쪽에 이제 기름 뉴타운이 굉장히 크게 이제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현재는 이제 대장 아파트가 이제 센터피스인데 앞으로 또 지어지는 이제 분양 아파트들도 굉장히 호재가 될 것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아 사거리 다음 바로 이제 장이 뉴타운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은 이제 6호선 돌고지역 한 개의 지하철만 있는데 앞으로 이제 2개의 동북선이 들어서면서 굉장히 장애 뉴타운도 호재를 받을 것이다라는 점, 그리고 월계 1, 2동 같은 경우에는 워낙 녹지 공간이 잘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거주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곳인데 이곳에도 동북선이 들어온다. 그리고 이제 하계역 같은 경우도 이제 더블 역세권이 되고요. 이제 상계역이 이제 동북선의 이제 마지막 종착지역이 되겠는데요. 뿐만 아니라 창동 개발에 대한 또 수혜까지도 함께 받아보실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좀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직까지 이제 착공이 들어가고 완공까지는 시간이 조금 더 소요가 되는 만큼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 계획을 세워보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사님과 구체적인 현장 분석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지역으로 가볼지 화면 위로 먼저 가보시죠.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입니다. 5호선 영등포시장역 도보 4분 이내에서 투룸 오피스텔을 찾아보겠습니다. 현재 시세입니다. 매매 금액 2억 7,300에서 2억 9,300만 원에 잡혀 있습니다. 예상 실투자금 보시죠. 전세 시엔 2,300에서 3,300만 원, 월세 시엔 대출 1억 3천만 원 예상할 때 실투자금 1억 2천에서 1억 3천만 원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제 10월에 또 한 번 한은의 금리 인하설이 솔솔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익형 부동산이 더더욱 주목을 받을 것 같은데요. 영등포동에서 이사님이 투룸 오피스텔을 찾아주신다고 합니다. 이사님, 어떤 지역에서 한번 들러볼까요? 네, 영등포 중에서도 이제 영등포 육가에 위치한 이제 투룸 오피스텔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영등포 지역은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워낙 1, 2인 가구 밀집도가 늘어나고 있고 계속해서 인구 증가와 집가 상승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이 바로 이제 영등포 지역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영등포 시장역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이제 투룸 오피스텔 좀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등포 시장역에서 한 도보 4분 정도 걸리는 역세권 오피스텔이 되겠고요. 이제 아래쪽으로는 영등포역도 도보로 이용이 가능하고요. 또 여의도까지 출퇴근이 가능한 오피스텔 좀 중점적으로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직장인 노선인 5호선을 이용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주요 업무지구와의 접근성이 좀 탁월하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생활 인프라 굉장히 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타임스퀘어라든지 백화점, 이마트뿐만 아니라 구시장인 영등포 시장과 그리고 이제 아크로타워의 스트리트 쇼핑몰, 구상권과 신상권 아주 동시에 누려보실 수가 있고요. 한강병원하고도 굉장히 잘 가까이 있고, 그리고 중요한 점이 이제 여의도까지 도보로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이 이제 영등포동 육가 쪽이다. 그래서 이 지역을 좀 중심적으로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굳이 말 안 해도 이제 영등포 지역의 호재 같은 경우에는 워낙 많은 분들이 집중해서 다뤄주고 있는데요. 우선은 이제 주요 업무지구의 배후 역할을 하는 지역이 바로 영등포 지역이 되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여의도와 함께 국제 금융 중심지구로 만들겠다라는 3도심의 개발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3도심 중에서도 가장 저평가가 받고 있는 지역이 바로 영등포 지역. 아직까지는 이 외 3도심 중에서 가격이 아직까지는 낮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투자 가치가 충분히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워낙 정비 사업 대도시로 이제 정비 사업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낙후된 건물들이나 집들이 개선이 되면 즉각 그 가격에 반영되는 지역이 바로 이제 영등포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많이 알고 계시는 이제 아크로타워 스퀘어가 굉장히 크게 분양가 대비 시세 대비 굉장히 많이 오르면서 인근의 정비 효과를 아주 톡톡히 봤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구역이 해제된 지역에도요, 도시 가로 정비 사업의 일환으로서 H브랜드의 건설사 오피스텔이나 아파트들이 들어서기로 이미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영등포 같은 경우는요, 이제 여의도의 배후 주거지로서 신흥 주거지로 만들겠습니다. 여의도에 굉장히 많은 업무 시설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요.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시는 이제 파크원을 내년이면 이제 빨리 만나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63빌딩의 4배 이상이 되는 업무시설과 더불어서 전국에서 가장 큰 현대백화점 그리고 페어몬트 호텔이 입점이 되면서 정말 많은 인구들이 유입이 되면서 그 배후 주거지로서의 영등포를 집중을 해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업무시설뿐만 아니라 이제 교통 호재도 빼놓을 수가 없겠습니다. 영등포에서 이제 여의도까지 가는 그 길이 굉장히 복잡한 건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이제 그로 인해서 교통 호재, 이제 재물포기 지하 사업이라든지
서부간선도로 지하 사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교통이 굉장히 원활해지는 효과를 더불어서 그리고 교통이 지하로 가고 지상에는 뭐 공원이라든지 상업시설이 생기면서 더 주거 환경이 쾌적해지는 효과를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얼마 전에 착공식을 열렸던 신안산선 같은 경우에는요. 1단계가 이제 안산에서 여의도까지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기존에 1시간 30분 정도 소요가 됐는데요. 이제 신안산선으로 인해서 30분 정도 단축이 되는 효과,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또 2단계까지 가게 된다면요. 이제 공덕과 서울역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웬만한 업무 지구의 수요는 모두 다 받아보실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영등포 지역이다. 따라서 영등포 지역은 계속해서 투자 가치가 높은 지역이다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건물 찾아보겠습니다. 이사님, 투자 가치가 높은 즉 오피스텔이니까 임차가 잘 된 오피스텔 어떤 방법으로 찾아봐야 될까요? 네, 지금 영등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워낙 노후화된 건물들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많은 임차 수요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업무지구, 그러니까 여의도에 정말 고소득 업무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영등포에 주거를 형성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점이 영등포 시장역과의 역세권인지, 그리고 여의도까지 도보로 출퇴근이 가능한 오피스텔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비구역 인근에 신축으로 형성이 되어 있어서 그 효과를 좀 같이 누려보실 수 있는 오피스텔인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풀 옵션으로 형성이 되어 있어서 임차인들이 몸만 들어오는 구조로 되어 있는지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영등포 시장역에 있는 역세권 주택들이 벌써 3억 중반대를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임장 활동을 통해서 조금은 시세 대비 저렴한 오피스텔을 여러분께 좀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2억 7,300에서 2억 9,300만 원으로 형성된 오피스텔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3억 원을 넘지 않았는데요. 전세를 활용하게 된다면요, 이제 실제 투자금 같은 경우에는 2,300에서 3,300만 원으로 영등포에서는 굉장히 소액으로 투자하실 수 있는 오피스텔 소개해드렸습니다. 영등포구 영등포동에서 투자처 찾아봤고요. 이어서 다음 지역으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먼저 가보시죠.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입니다. 건대입구역 도보 7분 이내에 투룸 다세대 주택을 발굴해 보겠습니다. 현재 시세는 매매 금액 2억 9,500에서 3억 1천만 원에 잡혀 있습니다. 예상 실투자금 소개해드립니다. 전세 시엔 2천에서 3천만 원, 월세 시엔 대출 1억 4천만 원 예상할 때 실투자금 1억 3천에서 1억 4천만 원까지 전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광진구 자양동에서 투룸 다세대 주택을 이사님과 발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요즘 호재 정말 많이 들리는 것 같아요. 뭐 재정비 촉진지구, 뭐 동서울 터미널도 변한다라는 이야기까지 들리는데 다세대 주택 한번 어떻게 찾아보면 좋을까요? 네, 먼저 이제 한강변에 위치한 곳 중에서 좀 가장 저평가되고 있는 지역이 바로 이제 광진구. 그 중에서도 좀 찾아봐야 할 곳이 이제 자양동을 좀 중심으로 여러분께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제는 이렇게 더블 역세권, 굉장히 상권이 발달되어 있는 지역에 소액 투자가 어려워진 것은 이제 사실인데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상권이 잘 발달되어 있는 지역에 소액 투자, 한강변을 끼고 있는 다세대 주택을 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위치는 이제 건대 입구역에서 도보권으로 이용이 가능한 주택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건대 입구역과 이제 구의역 이 사이에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시다시피 이제 건대 입구역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2호선과 7호선을 동시에 이용이 가능한 이제 더블 역세권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7호선을 이용해서 딱 두 정거장만 아래로 가면 청담역이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강남과의 접근성이 상당히 좋고요. 그리고 이제 2호선 라인을 이용을 해서 이제 위쪽에 왕십리역이라든지 이제 오른쪽에 잠실과의 접근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수 IT밸리와도 가깝기 때문에 정말 많은 직주 근접을 원하는 직장인들의 수요가 이쪽으로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는 이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임대가가 낮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그리고 정말 많은 생활 인프라 잘 형성되어 있습니다. 뭐 건국대학교라든지 백화점이라든지 뭐 마트, 많은 생활 인프라들이 건국대 입구역으로 잘 형성이 되어 있고 상권이 계속해서 확대되는 모습을 살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상권이 계속해서 발달이 되는 지역은 주변의 임차 가격의 상승으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주요 업무지구와의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가깝다는 부분, 하지만 아직까지는 임차 가격이 저렴해서 이쪽으로 몰려들고 있는 상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뭐 건대 입구역 상권 같은 경우에는 뭐 서울의 5대 상권 안에 들 정도로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기존의 대학가 상권 그리고 이제 대기업 상권이 함께 어울리는 지역이 바로 이제 이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풍부한 임차 수요를 갖추고 있는 지역인데요. 건국대라든지 세종대 학생들의
임차 수요, 그리고 상권들의 수요, 그리고 이제 직장인들의 수요 같이 몰리고 있는 지역이 바로 이제 이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특히나 이제 서울 신규 상업지 배분 상위 10개 자치구 중 현재 25개 자치구 중에서 상업용지 비율이 가장 낮은 구가 바로 광진구가 되겠는데요. 하지만 앞으로 이제 2030년이 되면 상업용지 비율이 가장 많이 늘어날 곳이 바로 광진구이기 때문에 좀 집중을 해서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동안 입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광진구 같은 경우에는 다리 하나만 건너면 강남이고 잠실이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그동안은 굉장히 개발의 속도가 늦었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보면 광진구의 수건 사업이었던 3가지 사업들이 빠르게 일어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첫 번째로는 구의 자양 재정비 촉진 지구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2023년까지 단기적으로 아주 활발하게 일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가장 개발의 속도가 빠른 지역이 바로 이제 자양 1구역이 되겠습니다. 이제 구역 앞에 생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기존에 이제 법원 이제 구역 3번 축에 나오면 옛 법원이 있던 게 지금 2017년도에 이제 문정동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여기에 광진구 통합청사를 비롯해서 오피스텔이라든지 업무시설, 공원, 아파트 무려 10개 동이 생기면서 첨단 업무 복합단지로 만들겠다라는 개발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사업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올해 말부터 시작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이제 동서울터미널 현대화 사업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노후화가 많이 됐기 때문에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했는데요. 이제는 한진중공업과 신세계가 손을 잡았습니다. 내년에 착공이 들어가서 한 2023년이나 2024년에 만나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터미널뿐만 아니라 숙박시설이라든지 업무시설, 상업시설이 들어오면서 주변이 굉장히 쾌적해지고 많은 인구 유입을 불러일으킬 만한 호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건대 입구역에서 세정거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중곡동 일대 종합의료 복합단지가 생겨납니다. 올해 말이면은 만나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이렇게 큰 대형 병원이 그 지역에 들어온다면은 임차 수요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지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들은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이렇게 광진구 일대의 3대 수건 사업이 계속해서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니까요. 이 광진구에 위치한 자양동 위치한 다세대 주택 좀 자세하게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뭐 지하철 2호선 지하화 사업이라든지 이런 잠재적인 호재가 굉장히 많은 지역이 바로 이제 광진구 자양동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뭐 건물의 특징들도 좀 살펴보시면요. 건대 입구역과 도보권으로 이용이 가능한지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구의역 인근에 자양 1구역의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구의역과도 인접해 있어서 이런 촉진지구의 인근의 부동산 시장을 부동산을 주목을 해봐서 같이 동반 상승하실 수 있는 주택인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워낙 이 지역도 1, 2인 가구 굉장히 풍부하기 때문에 소형 주택으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뭐 옵션이라든지 주차장 같은 것도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웬만한 이제 이 지역 자양동 같은 경우도 3억 원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좀 임장 활동을 해본 경우 시세 대비 좀 저렴한 물건이 나와서 좀 여러분께 좀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3억이 채 되지 않는 2억 9,500부터 3억 1,000만 원으로 형성되어 있는 주택이 있습니다. 정말 시세 대비 저렴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전세가 이미 확정된 곳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실제 투자 금액은 2천, 정말 광진구 자양동에서 가장 소액으로 투자하실 수 있는 금액이다라고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똑 부러지는 박미 이사의 분석을 방송 끝나고도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무료 세미나 일정 화면으로 소개해드릴게요. 주제는 소액 부동산 투자 노하우 특강입니다. 매주 일요일 오후 1시고요. 신논현역 3번 출구 거평타운 4층에서 진행됩니다. 02-2077-6358번으로 예약 꼭 해주시고 참석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사님과는 아쉽지만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